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 인포 시간입니다. 2024년도 사업자금 조달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나왔죠.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이 어느새 시행된 지가 이제 6년째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창패가 뭐고 소창패다 뭐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셨건 안 하셨던지 간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안에 있는 디테일이나 어떻게 이제 사업이 돌아가는지 또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핏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그냥 기본 그 소양 정도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는 크게 예창패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망 창업기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 성장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장의 핵심은 돈인데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창업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주관기관에서는 창업 프로그램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뭐 판가를 내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예창패하고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라는 자기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화 자금을 총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실제 지원받는 건 7천만 원이고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현물로 잡고 현금인 1천만 원은 반드시 이제 10% 이상인 1천만 원은 반드시 이제 그 사업비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이제 따로 여기에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협약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9개월 정도로 돼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8개월인데 1개월이 더 깁니다. 선정 규모는 이번에 총 590개사 내외인데 작년 대비해서 크게 뭐 줄어들지는 않은 거라서 괜찮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이다 해서 창업 이후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앞에 뭐 복잡한 뭐 중소기업 기본법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중소기업이 모달 정의한 거고 어쨌든 중소 중견 기업에서 초기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자 정확하게는 2021년 1월 30일에서부터 2024년 1월 30일 이내에 그 업력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뽑아왔을 때 개업 연월일 표시된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무관하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쳤을 때 그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2, 3일 안에 최대 2주 안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2주 뒤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래도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하여야 함.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등기 치고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준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업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거나 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대표자 전원이 반드시 신청 자격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면 안 되고 다수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 창업 여부 기준표를 계속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보통 상담이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이 기준표나 이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통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보면은 100명에 1명 정도, 이게 1% 미만이라서 굉장히 적은 수인데 너무 예외적인 사항이라 저도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 주관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보통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안 될 것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금융기관에서부터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창업 제외 업종의 업종 그 무슨 뭐 대부업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영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중복수혜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 그 다음에 올해 하고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중복수혜에 걸리는 경우 그러면 안 된다. 돼 있고 중도 포기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혹은 이제 지자체 지원 사업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요거에 대한 규정은 역시 주관기관에 양쪽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저한테 계속 이거 두 개 안 되냐 이거 두 개 안 되냐 그러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뭐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간혹가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R&D 사업 같은 건 되는데 뭐 대부분은 안 되고요. 조금 까칠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선정되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선정되기도 전에 너무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은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선정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어떤 이유에든 참여 제한이 되어 있거나 현재 휴폐업으로 되어 있거나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보통 신한은행인데 여기 개설이나 거래가 불가한 자나 기업.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개설을 거부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받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관기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나 체불사업주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어떤 법적인 이유로 수행 대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중기부 장관이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 즉 쉽게 얘기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절차는 1월 30일 화요일부터 2월 20일 목요일까지 이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청 마감일은 정말 몰려요. 실제로 이제 신청 당일 되면은 아침 9시부터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러 그래서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하루씩 이렇게 좀 늦춰놨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21일, 초기 창업 패키지는 20일 이렇게 해놓은 게 당일날 같은 날로 하면 이제 보통 트래픽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은 사실은 굉장히 올리기 업로드하기 힘드니까 마감일 2, 3일 이전에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반드시 1단계에서 약관 동의하시고 반드시 1단계에서 그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과제 번호를 받으면은 6시까지는 조금 수정해서 추가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수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번호를 받는 건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당일날 뭐 미리 하루 이틀 하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이 이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실명인증이나 기업인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좀 시간이 한 2,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이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 신청부터 하시고 과제 번호를 일단 다운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출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누리집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찾기 되게 어려운데요. 따로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아주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서 공고문 보면 사업 신청 바로 가기랑 요 버튼, 딱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요거 누르고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품을 만드는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 외주 용역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사실 수도 있고 지식재산권 취득에 쓸 수도 있고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뭐 출장이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다거나 광고 선전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잠깐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잠깐만요. 여기 예비 창업증 지울게요. 제가 요걸 좀 같은 걸 복사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 훈련비나 아니면 여기 나온 이 멘토링비 같은 거는요, 실제로 창업진흥원에서 규정한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는 곳을 좀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인데 제 쪽으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쓰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가장 유용한 거는 외주 용역으로 쓰거나 특허를 쓰거나 인건비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개는 인건비 지급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사업자금은 이렇게 불가하지만 현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대표인데 대표의 인건비를 현물로 잡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어디까지는 지원 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 지원 자금에 대한 활용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밖에 사용하여만 쉽게 얘기해서 부정 사용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주관기관과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점검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설마니 돈 주는 곳인데 응하지 않고 대충 하실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좀 불성실하게 대응을 할 경우에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사업부담비를 반드시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자부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에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고 개인이면 개인한테 있고요.
지침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사업비로 환수하거나 제재, 채권 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사업비 관리 책임 법인에 있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용이나 횡령이나 편취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환수를 할 땐 창업기업 대표가 이제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선정자는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된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초기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을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지원 사업 끝난 다음에 그 돈 뱉어내지 않으려면은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주관기관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끝날 때쯤에 폐업 언제 하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예의상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거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힘 빠지잖아요. 돈 받아놓고 언제 폐업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정사용,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게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들어가고, 전액 환수 들어가고,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 있을 수 있고, 향후에 지원사업 참여 제한 3년 걸립니다. 만약에 모방이나 표절, 대필 등을 했을 때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들어가고, 사기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들어가고,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빡세죠. 자, 대필은 당연히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작년에 누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말 물어보는 게 실례인 줄 알지만 대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뭐 답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실례면 그런 질문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뭐 하시던 말건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뭐라고 할 계제가 아니지만,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필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말릴 생각은 없고요. 모방이나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크몽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계획서 예시를 다운받아 봤는데, 이게 내 사업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어 몇 개만 바꿔서 넣어라고 하면은 그것도 모방이나 표절의 범위긴 하다는 거죠. 즉, 모방이나 표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냈냐 안 냈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그거랑 똑같은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베꼈냐 안 베꼈냐의 문제로 보면 되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들은 그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모방이나 표절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표현 같은 게 좀 비슷하지만 아이템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르면 당연히 그게 모방 표절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방 표절에 걸렸다 싶을 정도면은 거의 이건 좀 해도 너무한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본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걸리면 똑같은 처벌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정되고 끝났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선정되고 다 종료된 이후에도 후에 누가 뭐 고발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 하시는 게 좋죠.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냐? 공짜냐? 돌려주시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폐, 예창폐가 창업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지만은 나중에 환수 의미가 없습니다. 단, 요구사항, 산출물로 약속을 한 걸 적어놨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전액 환수 실패 판정 나면서 반환이 되고요. 실제로 연간 반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거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내가 산출물 이만큼 적어놨는데 그거 나 한 반 정도 해도 대단한 건데 그걸도 인정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산출물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게 7천만 원을 꽁으로 주는 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7천만 원을 꽁으로 주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산출물 이만큼 과장시켜 놓고 뭐 이거 나 다 안 했어도 이만큼 대단한 거다 이런 거면 지금 누구랑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받은 돈은 산출물만 제대로 내시고 그 약속된 부분만 제대로 이행하시면은 돌려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분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 항상 그러지만 복불복이 큽니다.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 되면 이제 경쟁률이 예창패 대비해서 2배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뭐라고 답을 못 드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그분의 핏에 맞는 조언을 드리기는 하는데, 뭐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매출도 없고 투자 유치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초창기부터는 매출이나 투자 유치를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선정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매출 10억이다. 이 뽕에 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 매출 2억인가 3억 찍고 시원하게 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매출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대단하지만은 창업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했던 과거의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보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이 매출을 뭐 10억을 냈고 20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저한테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을 뭐 사회에 환원할 것도 아니고 국가에 반납할 것도 아니고 결국 7천만 원 받으러 왔다는 건 여러분도 아쉬워서 왔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작년 매출 10억, 20억 얘기해봤자 별 도움은 안 되죠. 다만 보통 매출을 그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 유치를 받거나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켜놨고, 어떤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니까 더 나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좋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도 좋지만은 그렇다고 사업계획서 개판 치시면은 떨어지십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세요. 사업계획서 쓰기 너무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또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 맨날 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사업계획서 쓰라 그러면 저도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초주금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권역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동남, 대경, 제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주관기관명 엄청 많이 있고 연락처 여기 다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는 여기다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 보면은 주말에 네이버톡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주말이라 아무데도 연락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들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한테 진짜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15페이지 서류 내고 1억 원 지원받는 일입니다. 이미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고, 이미 이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7천만 원,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고, 이거를 달랑 종이 쪼가리 15장 잘 써가지고 내고 발표평가 한다고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이 나왔건 투자 유치를 받았건 그딴 거 필요 없고, 여러분이 정말 이 지원 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시고 그걸 사업 계획서로 잘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투자 받고 잘하고 있는 기업도 막상 사업 계획서 받아보면은 생각보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매출이 없고 투자도 없고 뭣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평가를 들어갔는데 1년 전에 굉장히 괜찮게 봤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아이템을 요만큼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생계 때문에 거의 일을 못하고 그 사업은 그대로 정체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즌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1년 동안에 이미 돈이 없지만은 뭔가랑 다른 기업한테 밀렸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주면 뭔가를 새로 할 것 같다? 결국에는 이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돈 주면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의 사업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난 1년 동안 놀지 않았다면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다면은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고 여러분이 그동안 만들어 그 파놓은 어떤 인프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사업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난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가치를 한 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데 좀 강조를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올 것이고 그만큼 또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 특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예창패 하나, 초창패 하나, 총창사 하나 다 진짜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뭐 제 몸도 건강도 몇 번이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일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연초에 갑자기 예상보다 지원 사업 빨리 터지는 바람에 그것도 틀어막느라고 또 정신 없었고요.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예창패, 초창패를 한 가지 주제로 하나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묶음을 한번 내보낼 생각이고요. 차후에 요걸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한번 지원 사업을 만들어 그 특강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M&L 채널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2, 3일 안에 빨리 만들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유료 교육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롯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한 3자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실 3자리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조기 종료시킬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 학교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라도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가능한 이제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 더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이제 요청도 많은데다가 좀 너무 학교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제 겸사겸사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뭐 이걸로 뭐 떼돈을 벌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슬롯을 많이 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용을 해주신다면은 열과성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그렇게 땅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이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낮고 투자를 받고 뭘 했다라고 해서 뽕에 차가지고 사업계획서에다 허튼 소리 짓거리지 마시고 또 매출이 없거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물이 없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과 여러분의 경험치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그런데 매몰되지 마시고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난 시간 놀지 않았다는 거를 한번 열심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밤을 새셔야겠죠. 저는 잘 거지만 여러분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창업가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에 나와서 이런 저조차도 휴일에 나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무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잔소리를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